이걸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컨퍼런스를 거의 2년 반 만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우국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컨퍼런스를 수학 청소년과의 컨퍼런스 좀 오픈해야겠다 해서 이제 관여과 관련이 있는 과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파트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 1년에 한 2번 정도 파트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라서 뭐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증례를 준비했어요. 증례를 준비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증례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 있는 증례이기 때문에 경험했다는 증례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자리가 없네요. 의자를 저는 3층에서 갖고 2층에서 갖고 올게요.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는 7세 7개월, 7세 남아있고요. 얘가 온 날은 2024년 마지막 날에 외래가 왔어요. 잠깐 을 보면 정상 40주 정상 주스로 태어났고 소위증 외에는 자극 이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내원 하루 전부터 화재 이제 피부 발진하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아파하고 잘 걷지 못해서 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에서 내원 그냥 갖다 붙였는데 여기 보면은 약 내원 한 5일 전 정도 됐을 때 고열하고 복통이 한 번 있었고 당시에 워크업을 했는데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수액 치료하고 갔다가 팔로우를 계속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파하고 이제 펄피라 스킨 레이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뢰를 왔어요. 보신 것처럼. 근데 얘는 내원 7일 전에 발열과 함께 복통, 구토가 있었는데 보통 그냥 간단한 복통이 아니고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열이 다시 또 발생하고 이때 또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벌써 심통이 있었고,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진단받고 왔는데 이런 양상으로 와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소아 선생님들, 소아과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아실 수 있는 질환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카리 증상 보면 굉장히 아파 보였고 당연히 아파서 에볼레이션을 못했죠. 이거는 이번 당시에 찍은 사진은 아니고 좀 지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진 남겨놓지 못했고 이번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게 발진이 있긴 있죠. 그래서 바이탈은 뭐 괜찮았어요.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을 그랬고 옵도멘은 우리가 만져봤을 때는 리지디티는 없었지만 텐더니스 좀 있었고 눈에 띄는 프라블럼은 이제 화재 이렇게 래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검사 소견을 보면 이제 이상 소견은 빨간불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소견이 좀 떨어져 있었고 알부민도 조금 떨어져 있었고 ESR, CRP, 프로카시토닌이 약간씩 하이 레벨은 아니고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포퓰라가 있었었기 때문에 비다이모를 했어요. 비다이모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칼풀 특징은 잘 여기서 공급으로 잘 하진 않지만 훨씬 GI 걸음을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레벨이 좀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고 과정을 보면 가발이 더 심해지고 통증도 옛날에 4점 정도 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복통이 동반된 H스포트라는 스테로이드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아서 일단은 오랄 스테로이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원 300일째 때 스테로이드 썼음에도 불구하고 복통이 더 심해지고 통증 양상도 심해지고 발열까지 동반이 되고 진찰방에서 이때 만졌을 때 배를 만졌을 때
굉장히 리지디티하고 리바운드 텐던시가 있어서 혹시 뭐이 HSP에서 올 수 있는 인투라든지 인투 서페스 장기 우선증이라든지 담벼락에서 시스템하고 혹시 몰라서 에피컬 안티바이오틱 썼습니다. 그리고 거의 못 먹을 정도의 고통이 심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SPD로 공격을 했고요. 이 당시에 체크했었던 디자이너가 뭐 2000에서 9000 이상 생성을 했었던 소견을 4병일제는 이제 스테로이드가 들어갔죠. 근데 자바는 변함은 없었고 좀 이제 약간의 복통은 호전이 되는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복통이 계속됐었고 진통제를 맞아야지만 석사이드 되고 이제 자반이 점점 좀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5병일제는 하지에는 아까 보셨지만 조금 나아졌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펄퓨라가 생기는 거하고 심통 코릴레이션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자반이 발생하고 이제 일러스 보미팅까지 하는 그런 소견이 있고 계속 복통이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진통제를 맞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써도 좀 안 듣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었죠. 그렇죠? 6병일제 때 계속 지속돼서 리플렉토리 케이스로 보고 뒤에 언급이 되겠지만 보통은 이제 IVIG를 좀 고민을 하는데 답손이라는 약을 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병일제 때 보통이 많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많이 좀 좋아졌고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스테로이드는 첫 날부터 썼기 때문에 약 일주일 썼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고 답손을 이제 브릿지 형식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보니까 또 보통은 허용됐으나 이제 고안 쪽에 이 케이스 사진은 아니에요. 이게 저널에서 따온 사진인데 잠깐 보면은 폴퓨라가 이쪽 후추에도 있어요. 그리고 고환이 붓고 그래서 구관염이 생기거든요. 자반은 많이 소전이 되는 상태고 9병일제는 복통이 이제 간팔되지 않고 고환 통증도 또 좋아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답손을 많이 자주 쓰는 약이 아니어서 일단은 뭐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 그래서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1mg에서 0.8mg 조금 테이퍼링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혈관을 보기 했던 거죠. 10병일제. 근데 이때 좀 코릴레이션이 안 됐던 거는 복통이 심하진 않았는데 설사가 나오면서 계속 헤마토케이자를 봤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떨어졌었고 수혈을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테이퍼링 하던 것을 테이퍼링을 멈추고 다시 좀 원래 도수로 바꿨고 자반은 조금 더 생겼잖아요. 그죠? 폴퓨라가 조금 더 생겼잖아요. 아까보다는. 그래서 됐고 근데 그 뒤에 다행히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좋아졌어요. 그래서 13병일제, 14병일제 이제 오랄 메디케이션 해서 어차피 이제 디스차지를 퇴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이량도 좋아지고 아이를 다 제거했고 메세모글로비네미아를 본 이유는 이제 답손의 사이드 이펙트가 메세모글로비네미아 생기거든요. 헤몰라이시스하고 괜찮았어요. 다행히. 그렇게 하고 17일째 때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입원했었죠. 그래서 17일 동안 입원해서 퇴원했을 때 당시 디나이너가 120일까지 떨어졌고요. 22병일째 외래 왔을 때 지금 사진 폴퓨라 다 좋아졌고 다행히 이제 유린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답손은 그때 이제 테이퍼링 해가면서 하고 다시 또 외래에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약을 계속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메디케이션에 했던 시기는 답손 40일, 스테로이드 40일. 그러니까 첫 오랄부터 시작해서 썼던 거예요.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지금 팔로우를 지금 3개월째 했는데 다행히 키드니 인볼브먼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6개월까지 팔로우를 할 예정이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보셨던 그때 황진 선생님 케이스 같이 봤었죠? 그래서 그때 조금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조금 신경이 가야 됐던 환자였었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튼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요. 좋아졌고 혹시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하라고 하면 갑자기 질문해 주시니까 혹시 케이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게 뒤에 리뷰에 나오겠지만 HSP에 대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꽉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다 진료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서 보면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세요 되어 있지만
그게 또 다 맞지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될 케이스도 나오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케이스인데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밥쏘는 약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정도 쓴 약인데 GI 인벌브먼트 때는 쓴 거는 두 번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뭐 케이스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밥쏘는 사이드 에펙트 많지 않고 효과가 괜찮은 것 같고 뒤에 리뷰 나오는데 피부과에서는 많이 씁니다. 이 펄피라가 보통이 동반되지 않고 그냥 피부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피부과에서 답순을 많이 쓰는 그런 약이더라고요. 없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바로 리뷰로 갈게요. 다들 보고 싶고 빨리 끝내야지. 그래서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가 아니구나. 이거는 저기 어차피 우리가 보면 환자의 이제 피버라든지 이런 증상도 중요하지만 바이탈도 중요하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인플라마토리 마커를 보는 것도 되게 이 프로그로시스라든지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 게 CRP고요. 이게 CRP고 이게 ESR입니다. CRP는 의외로 많이 안 올라가죠. 그죠? 10, 20 이상 안 올라가죠. ESR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롯데가 IV 스테로이드 썼고요. 그때 이제 답선을 6일째 애들 한 거죠. 그래프를 판단하고 빨리 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떨어지고 CRP도 이렇게. 근데 이제 D다이머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가서 마지막 팔로우까지 34까지 가서 이제 다 어비트 페이스 프로테인이긴 한데 ESR은 좀 크로닉한 부분을 좀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문제고요. 이런 이제 과정을 인프라마토리 마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리뷰할게요. 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원래 소화에서 그 웨시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왼쪽 거는 업티칼리하고 이게 이제 펄퓰러인데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눌러보면 좋습니다. 눌러봐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약간 플루이드가 콜렉션 되는 곳이라서 익스트라 바제신들이 플루이드가 보이는 거라서 누르면 창백해져요. 칼로도 생기고 누르면 색깔이 변화가 되죠. 근데 펄큐라는 그 안에 스킨 밑에 있는 이제 블리딩이 생기면 생기는 거라서 이건 인플라메이션이 어차피 다 인플라메이션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베스큘라이티스거든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별해 볼 수가 있고 두드러기는 이렇게 휠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윤기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평평하고 얘는 간지럽고 통증은 없는데 얘는 그에 비해서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넬슨 교과서에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스큘라이티스라는 건 혈관염이거든요. 이 혈관염이 이제 쭉 보시면 이게 이제 넬슨에 나오는 넬슨 교과서에 나오는 그 바스큘라이티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보면은 여기 헤녹스 HS 펄큐라가 IJ 바스큘라이티스라고 해서 이제 스몰 베슬 굉장히 조그만 베슬을 이걸로 하는 베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베슬을 침범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와사키 그 다음에 라지 베슬은 타카이수스라든지 앙카와 어소시에이트된 스몰 베슬 바스큘라이티스 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가지고 바스큘라이티스가 이렇게 많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것도 뭐 가와사키인데 이거 타카이수스도 한번 봤는데 이건 아직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피라가 너무 심하면 네크로시스까지 생기거든요. 주로 이제 엉덩이 하지에 많이 생기고 우리 보면 이제 HSP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이름이 붙은 그런 질환들은 역사를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분이 앞에 있는 헤녹 쉘라인이니까 이분이 헤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쉘라인인데 독일의 이제 의사였는데 이분은 나폴레옹 때 있었던 이제 활동했던 의사예요. 근데 이제 그 프레드릭 국왕의 그 개인 의사 주치의도 했고 이분이 이제 첫 질환을 봤을 때 콜피라가 있는데 혈소판 감소는 없고 관절통이 그래서 첫 이제 그런 환자들을 보고를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해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 쉔라인의 제자인데 여기서 여담 한마디 하면
사람이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세 부류로 나누는데 그 이제 영양질이라고 해서 두툼하고 둥글둥글한 이런 분들. 근데 조금 이제 순하다 어떻게 보면 순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약간 끈기가 없는 거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이런 이제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은 근골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야심이 많고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체력도 좋아요. 그래서 뭐 군인, 장군, 정치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관상학적으로. 마지막 관상은 이제 심성질이라고 해서 약간 역삼각형을 띠고 이렇게 팔다리가 길고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계시냐면 굉장히 두뇌가 명석해서 학자라는 이런 분이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마광수 아세요? 마광수 아세요? 그리고 그 최근에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수학계의 필지상 받은 분 아나요? 허준이 보면은 대부분 역삼각적인 얼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 결론은 이 야심이 많잖아요. 스승님보다 먼저 앞으로 갔어요. 생각하시는 타임에 그래서 이제 야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소아과 의사였어요. 아무튼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역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HSP는 소아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흔한 혈관염이고 특징적으로 이제 백혈구가 이제 깨지는 뉴트로필들이 깨지면서 염증에 인해서 이제 이렇게 깨지는 사이토클라스틱이라는 게 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IJ가 디포지션 됩니다. 혈관에. 그래가지고 이게 면역 현상을 해보면 이게 IJ가 쌓여요. 그리고 이건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혈관에 피브린도 쌓이고 그 주위에 인플라메이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유트로필 프레그멘테이션 되면서 이게 유코사이토클라스틱이라는 그런 히스톨로직한 그 패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면 그래서 바이옵시를 많이 합니다. 피부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IJ 디포지션이 보이고 유코사이토클라스틱이 보이면 아 이건 HSP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시던스는 한 10만 명당 14명 정도 그다음에 남자가 좀 많고 케이스 대부분 90%는 소아에서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URI가 이제 인 다음에 주로 많이 오고 패소제네시스를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뮨 리액션이죠. 그래서 올 티슈에 IJ가 디포지션 되는데 특히 이제 스몰 베슬에 많이 디포지션 되고 선행한 어떤 감염의 커먼한 그런 팩터들은 블루베이스 스트레프토코커스라든지 SRS 마이코플라즈마 아데노바이러스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을 보면 퍼퓰러는 주로 한 3일에서 10일 보통적으로 그렇지만 이건 이제 중력에 이제 디펜던트한 그래서 주로 노어 익스트리미티라든지 부톡이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귓볼도 올라오고 두피 부종도 생기고 고환도 붓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4개월까지 이제 리커할 수도 있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아스트랄지아는 주로 라지 조인트를 인벌브합니다. 75% 정도 나타나고 리나 앵클 디포노티는 다행히 안 생기고요. 보통 2주 이내에 리졸브 되고 GI 심톰은 80%까지 생기는데 장죽적증이라든지 이스케미아라든지 퍼포레이션까지 오는 시비어 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비록 레어하지만 리나 인볼먼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장을 침범하는데 30%까지 인벌브 수 있지만 엔드 스테이지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다행히 뉴럴로직 인벌먼트도 생기고요. 진단은 아까도 보셨지만 폴피라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이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코아듈로패스가 없어야죠. 플레이트도 괜찮고 코아듈레이션 팩터도 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다음 플레이트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진단이 됩니다. 페인이 있거나 아스라이티스라든지 아스발자 있거나 바이옵시상에서 IJ 디포지션이 있고 리나 인볼먼트가 있는 프로테이누리아 헤마츄리아 같은 것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임상적으로 중요한 건 약 25% 케이스 중에 폴피라가 나타나기 전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피라가 나타나면 진단이 굉장히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앞에 아까 그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제 생각에는 일주일 전에부터 시작한 질환이 노로나 이런 게 아니라 HSP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 폴피라 전에 페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폴피라 전에 페인이 생기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어요? 의심을 못하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로 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생기고 환자를 많이 봐야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인플라마토리 마커를 해보면 올라가 있고 근데 이제 초음파 같은 것들 같은 걸 해보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디다이머 같은 것들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혈전 형성이 이게 피부리 분해할 때 나타나는 생성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염증이라든지 혈전 형성이 있으면 디다이머가 많이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진단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래시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뭐 증상이 나타나면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툴들은 이제 병력이나 내시경이나 초음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심을 해봐요. 근데 일단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경험했던 케이스예요.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벌써 10몇 년 전이네요. 이게 2011년에 복통, 구토, 설사로 주소로 내원했고 배꼽주로 앞통에서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새벽부터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주기적으로 아픕니다. 이거 보면 이제 중첩증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왔어요. 5대 남았는데 중첩증을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소화할 수 있는 중첩증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왔던데 여기서 보시면 쭉 왔고 여기 지금 제리스툴도 봤다고 하고 블러디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왔어요. 복통을 왔으니까 제가 봤겠죠. 제가 이걸 해서 봤는데 인투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초음파를 했겠죠. 초음파 했는데 인투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도 신장이 우측 신장이 없었어요. 우측 신장이 없었어요. 에이제니시스가. 이 얘가 만약에 키드니 인볼브먼트가 됐으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죠? 키드니가 없는 거예요. 우연찮게 발견됐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뭐 특별히 없는데 여기가 이제 썰트 포션이거든요. 주요된 썰트 포션인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 미네스기 되게 두꺼워요. 이거는 이제 한동은 주셨어요. 한동은 주셨는데 뭐지 계속 했죠. 근데 계속 많이 아파해가지고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주요된등이에요. 그 HSP가 인벌브먼트가 되면은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베스큘라이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케믹 체인지가 와가지고 헐어요. 지금. 이렇게 헐고 엄청 붓고 이게 궤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못 먹고 토하고 이런데 배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도 얼서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다 헐죠. 근데 다행히 회복이 돼서 특이하게도 여기 위거든요. 여기 12장이고 주로 스몰 바울을 좀 많이 인볼브하고 위는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아이 내시경을 보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게 HSP겠구나. 그래서 얘는 HSP를 하고 그 다음날 PPI 주고 스테로이드를 썼죠. 스테로이드 쓰고 얘는 다른 환자긴 한데 굉장히 경험 있는 레디올로지스트는 스몰 바울 초음파 막 하면서 왜 스몰 바울만 월시큰이 이게 보이지? 보면서 이렇게 누가 HSP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임상을 하는 선생님들은 역시나 환자를 많이 보는 게 결국에 남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크니스가 있고 그래서 봤더니 오병일째 드디어 귀에 포퓰러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은 또 안 좋아져가지고 얘는 IVIG까지 썼었어요. 근데 다행히 좋아져서 신장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포퓰러가 없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 치료는 서포트 트리트먼트 하고 코티코스테로이드 주는데 이거는 이제 GI 인벌브먼트가 있거나 그러니까 라이프 스트레칭 할 때 쓰는 거고 오랄을 주거나 아니면 아이브를 쓸 수 있고요. 시비어 케이스 때는. 그렇지만 이런 스테로이드가 네프라이티스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IVIG와 플라즈마 엑스체인지를 하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플라즈마 엑스체인지까지 가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 전에 간 것 같기도 하고 파병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만 했었던 케이스를 경험했고 컴플리케이션 아까 말했지만 주로 이제 GI 인벌브먼트가 많고요. 치료하는 동안에 인투는 저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입원했다가 인투 생겨가지고 열애교차에 안 돼서 수술했어요. 이머전시로 수술하고 수술했는데 또 이 울프라면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리날 디지즈가 가장 중요한 컴플리케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진단 후에 6개월까지도 디벨롭이 될 수 있어서 교과서에 추천하는 거는 적어도 진단 후에 6개월까지는 계속 유리나리시스와 BP를 모니터링을 해라 되어 있고요. 진단은 예후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대부분 4주에 걸쳐서 좋아지고 많게는 반수 이상의 걸 리커를 합니다. 대부분 6개월 안에 리커를 하는 걸로 돼요. 4개월, 6개월. 그다음에 시비어한 이니셜 코스는 릴레스도 더 잘하는 걸로 보이고요. 크로닉 리날디스 이 정도 다행히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앞에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어려운 거는 교과서에 없는 지식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어떤 논문이냐면 HSP에서 업도멜 스코어를 따라가지고 마커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본 건데 여기서 보시면 GI 신통이 없고 마일드하고 시비어할 때 다행히 이제 통계적으로 유리한 것들을 떠볼 수도 하지만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ANC나 ESR도 그렇고 ESR은 뭐 오히려 콜리레이션이 없죠. CRP는 약간 올라가지만 이것도 구별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제일 차이가 나는 게 D다이머 이거는 단위가 달라서 그렇고 FDP 그래서 결론은 D다이머와 FDP가 더 HSP를 할 때 어떤 디지즈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반영을 하겠다 부분이어서 결국에 CRP, ESR도 중요하지만 HSP 같은 경우는 이런 혈관염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커들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답손은 아까 얘기 나왔죠. 아까 교과서에는 치료에 답손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답손은 학적 구조가 이렇다고 하고요. 답손 학생 때 배우셨거나 아마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나온 항생제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나병, 네프로시 치료하는 치료약을 쓰는데 요새는 리프렉트리한 케이스가 많아서 요새는 하나만 쓰지 않고 컴바인 치료를 한다고 하고요. WHO의 필수 약품에 포함되어 있고 이분이 한센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면 사진이 안 돼서 감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는 두 답손의 가장 큰 작용은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항염 작용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약들 중에 지금 새롭게 막 알려지고 메커니즘이 이렇게 알려져서 예전에 쓰였던 약들이 새롭게 이제 다른 치료의 치료 약제로 사용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항균 작용도 있고 항염 작용도 있어요. 항균 작용은 결국에는 폴레이트 합성을 막아가지고 DNA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직접 박테리오 사이달 이펙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박테리오 스태틱. 그러니까 세균이 이렇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플리케이션이 안 될 수 있게 그냥 정지 상태로 가는 걸 하는 거죠. 사이달은 아니고 항염작용은 뉴트로필의 어떤 그런 APO를 억제해가지고 그다음에 케모탁식스라든지 그런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염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플렉토리 케이스였었잖아요. 답선 썼던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스테마틱 리뷰가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용 기전들이 뉴트로필 톡신 프리 메디칼을 프로모션을 억제하고 이런 직접적인 안티바디의 형성을 막고 그다음에 이런 이니비션 한다는 거죠. 근데 사이드 이펙트로는 메스헤모글로비네미아하고 헤몰라이시스가 생기는데 우리가 1.0mg 안 넘었거든요. 1.5mg를 넘으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메스헤모글로비네미아는 없고요. 메스헤모글로비네미아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이는 레스피레이터리 디피컬트가 없는데 사이언틱하죠. 오치 섹슈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이언틱한데 아기는 멀쩡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메스헤모글로비네미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일 텐데요. 이제 이 답손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건데 이 답손이 차단하는 게 이제 뉴트로필에서 이 ILA 시크리션을 막아서 얘가 작용하는 거는 이 케모텍틱 팩터하고 이 나중에 사이토카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이 캐스케이드를 형성하는데 여기를 블로킹하거나 이러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서부터 차단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답손이 조금 효과가 있겠다. 사용하게 되고 피부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논문인 건데 이 리플렉토리 케이스 쭉 모았을 때 리스판스라든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보면은 특징적으로 92%에서 리스판스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보세요. 치료의 기간이 얼마나 2일, 3일, 2일 엄청 빨리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사이토카인 형성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이렇게 하는 효과적인 약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답손을 안 쓰고 아이브라이즈 썼거든요. 아이브라이즈 써도
그렇게 이펙티브니스가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밝혀낸 거는 릴렉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거 테이퍼링을 잘해야 되는데 이 테이퍼링의 어떤 그 정책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답서를 써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해서 만약 다행히 이제 해피하게 끝난 거고요. 케이스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첫 튜토리얼 됐고요. 목표가 한 6시 이내에 끝내는 거는 된 것 같고